엄마의 편지는 내가 평생 오해하고 살았던 진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제사를 마치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엄마 방을 조용히 정리하던 중이었다. 화장대 서랍을 여니 엄마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모서리가 달아있고 겉장에는 손때가 베어 있었지만 그 종이에서 풍기는 냄새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하나씩 들어 먼지를 털고 다시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그저 정리를 하려던 마음이었는데 세 번째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페이지 사이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떨어졌다. 봉투는 많이 눌린 자국이 있었고 종이는 얇고 가벼웠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큼은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겉면에는 또박또박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18년 전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그 손글씨 그대로였다. 나는 봉투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왜 이 편지가 일기장 속에 숨듯 끼워져 있었을까? 엄마는 이 말을 그때는 내게 직접 전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어주기를 기다린 건 아닐까? 봉투를 펼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지 그조차 알 수 없어서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다. 결국 나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단정하게 접힌 종이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천천히 내 눈 안으로 들어왔다.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아주 조용하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는 생전에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입을 닫고 가만히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가 말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적어 놓았다는 건 그동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묵혀두고 살아왔던 건지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나는 너를 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중학생 때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갔던 날, 전교 5등이라는 숫자는 그때의 나에겐 나름 자랑스러운 성취였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기대하던 칭찬 대신 더 노력해보자. 5등으로 만족하면 아니지 않니?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그날 밤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읽다 보니 엄마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일을 마음속에서 미안함으로 오래오래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편지를 조금 내려 다음 구절을 읽었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내가 잘 지내는지 매일 마음으로 살폈단다. 내가 웃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나도 안심하고 잠이 들었고 내가 말없이 방문을 닫는 날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림 하나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사춘기 때 괜히 예민해져 방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가던 밤이면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던 부엌 불빛, 그 바로 앞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잠시 멈춰 서 있던 기억. 그때는 또 잔소리하려고 서 있겠지 하며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한동안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엄마는 그때 내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그때 엄마의 그 조용한 마음을 보지 못했을까? 편지의 글씨가 조금씩 번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엄마가 쓰다 멈추고 한참을 생각한 자리였을 것이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엄마의 숨 고르기처럼 느껴져서 괜히 마음이 아려왔다. 딸아, 너는 늘 내 기쁨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내 살아가는 이유였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또박또박 읽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말이 고작 그 한 줄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를 가슴 가까이 가져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엄마가 없어진 뒤로 18년 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빈자리 같은 곳이 그 순간 조용히 빛이 스며들 듯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불렀다. 그 소리는 오래 닫혀있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처럼 내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엄마의 편지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꺼내 보여주고 있었다. 첫 부분이 엄마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엄마가 평생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던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쳐 조심스럽게 눈을 움직였다. 너에게 미안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어린 너에게 나는 너무 서툴렀고 때로는 너무 조급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의 한 장면이 불쑥 떠올랐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나는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다가 해가 거의 다 질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 있었고 나는 그때 괜히 눈을 피하며 가방 끈만 만지작거렸다.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 팔을 꽉 잡아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 손이 그때의 나는 마치 화풀이 같다고 느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좀 논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식탁 위에는 이미 차려진 국과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엄마는 밥도 먹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편지 속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그날의 엄마 마음이 늦게나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너를 혼내고 나서 부엌에서 나도 한참을 울었다. 무서워서 걱정돼서 그랬는데 말은 거칠게 나가고 정작 해야 할 말은 끝내 못했다. 나는 편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날 밤 부엌 불이 이상하게 오래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엄마는 내게 화를 낸 자신을 스스로 더 책망하며 혼자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의 글씨는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작아지는 듯했다. 너에게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늘 미안했다. 나는 내 앞에서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감추는 법만 배웠다. 그 문장을 읽자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엄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데만도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는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물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한 표정으로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 공부해야지. 내 시험이 더 중요하지.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부엌 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엄마는 식탁에 팔을 포개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몸이 아파서 그런 줄 알면서도 나는 괜히 모른 척 발소리를 죽이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그 장면이 편지 속 문장과 겹쳐지자 내 가슴이 서서히 죄어오는 것 같았다. 엄마는 아플수록 내게 괜찮다고 말했고 힘들수록 나를 먼저 다독이는 쪽을 선택했다. 나는 그걸 어른들의 여유라고만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넘겨버렸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엄마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딸아, 나는 내 앞에서는 늘 강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웃고 집에 들어오는 날만 내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다.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날이면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그걸 너는 모르고 살았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엄마의 인생에서 기쁨과 걱정이라는 두 단어가 언제나 나와 함께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엄마가 내게 미안해했던 순간들은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고 그 미안함이란 감정은 엄마가 평생 나를 얼마나 깊이 품고 살았는지를 가만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들고 글씨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괜찮아라고만 말하던 엄마의 얼굴,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던 엄마의 그림자, 식탁 앞에서 혼자 숨을 고르던 엄마의 손등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뜨겁게 저렸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은 책상 위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오래전에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낮은 떨림처럼 느껴졌다. 편지의 글은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양이 되었다. 마치 이 부분을 쓸 때 엄마가 여러 번 펜을 놓았다 들었다 하며 생각을 고르고 또 고른 것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이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다. 나는 그 여백들 속에서 엄마의 숨 고르기가 조용히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너를 지켜보는 날이 많았다. 말로 다 하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늘 알고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천천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집 앞 언덕에서 너를 기다리던 밤들을 너는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중학교 시절 겨울밤 하나가 떠올랐다. 친구 집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수다를 오래 떨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날이었다. 마을 입구 언덕을 내려오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두 손을 모으고 도로 쪽을 바라보는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엄마였다. 나는 왠지 모르게 걸음을 더디게 했다. 미안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들을까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다그치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내 가방을 받아들고 짧게 한마디 했다. 춥지? 들어가서 씻고 밥 먹자. 그 한마디면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때의 나는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앞서 걸어 들어가기 바빴다. 문득 편지 속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불빛 아래 서서 너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걱정도 되지만 정말 고마웠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잘 살았다고 느꼈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다. 걱정과 고마움이 한자리에 함께 있다는 말은 그때의 엄마 표정을 지금에서야 조금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언덕에서 떨며 서 있던 시간이 엄마에게는 불안만이 아니라 기도와 안도의 시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다. 편지는 조용히 다른 장면을 꺼내 들었다. 내가 마음을 감추려 애쓰던 시절이 있었다. 차라리 울어버리면 좋겠는데 웃으며 버티려던 내 얼굴이 더 마음에 걸렸다. 나는 20살 겨울을 떠올렸다.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무슨 말을 꺼내도 누군가 실망할 것만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어느 주말 집에 내려갔을 때 엄마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뜸 말했다. 밥부터 먹자. 그 말은 괜히 피곤해서 한 소리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라는 허락 같은 말이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국을 데우며 내 쪽을 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한번 정한 길이 전부는 아니다. 살다 보면 길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조금 돌아가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길도 많더라.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잠시 멈췄다.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밥을 먹는 동안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렸다. 엄마는 내 울음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그릇 쪽으로 반찬을 조금 더 밀어주고 국이 식지 않게 조용히 가스불만 줄였다. 편지 속 문장이 그날의 엄마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버티던 날들, 나는 내 어깨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저 내 옆자리를 비워두고 싶었다. 언제든 앉을 수 있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다. 나는 읽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엄마는 내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끝까지 잡고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이제야 편지의 글씨를 통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다. 세 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딸아,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말로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너의 눈빛과 내가 남겨두고 간 작은 말들 속에 내 마음이 늘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였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낮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이 마치 오래전 식탁 위에 떨어지던 따뜻한 조명처럼 느껴졌다. 엄마, 나는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설명도 변명도 뒤늦은 후회도 붙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내 곁을 지키며 말없이 바라봐주던 사람에게 건네는 단단한 인사처럼 그 이름 하나만 천천히 입에서 흘러나왔다. 편지의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자 엄마의 글씨는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다. 마치 이 부분을 쓸 때 엄마가 손에 힘을 조금 빼고 생각을 오래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간 것처럼 글자 사이사이에 긴 숨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종이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나는 천천히 문장을 따라갔다. 딸아, 내가 살아오며 너에게 꼭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다. 이제야 종이 위에 남겨본다. 엄마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건져 올린 몇 가지 조용한 결론들을
나에게 건네고 있었다. 첫째, 상처는 붙잡지 말고 지나가게 두어라. 살다 보면 너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너를 아프게 하고 가는 일도 생긴다. 그때 그 상처까지 꼭 껴안고 같이 살아가려 하지 마라. 나는 엄마가 아버지와 크게 다투던 날을 떠올렸다. 어린 나는 부엌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등을 돌린 채 말을 아끼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한동안 집안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고 며칠 동안 엄마는 말수가 더 줄어들었지만 어느 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사는 게 마음대로만 되면 좋겠지. 그래도 원망만 하고 살 순 없잖아. 그 말이 그때는 막연하게 들렸지만 지금 편지 속 문장을 읽고 있으니 엄마가 상처를 외면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자신까지 같이 가라앉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게 보였다. 엄마의 글은 조용히 다음으로 넘어갔다. 둘째, 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나는 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다. 결국 너에게도 괜찮아야 한다는 부담을 준 것 같아.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 나는 시험에서 한 번 실수했을 때 엄마 앞에서 괜히 큰 소리 쳤던 날이 떠올랐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못해서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나를 보면서 엄마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 머리칼을 한 번 쓸어 넘겼다. 사람이 평생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 나도 그랬어. 그 말을 할 때 엄마 눈가에 잠깐 스친 표정을 나는 그때는 깊게 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자신에게도 해주지 못한 위로를 나에게 먼저 건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편지 속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른이라고 늘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다. 너도 너 자신에게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가끔은 말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말보다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엄마의 글은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셋째, 삶은 잘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늘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흐를 때는 흐르고 멈출 때는 멈추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힘든 날이 오면 그날 하루만 조용히 견뎌라.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도 있으니 이 문장을 보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돌아오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엄마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고 현관 앞 계단을 오르는데도 숨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데웠다. 오늘은 그냥 국에 밥 말아 먹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그 말 뒤에 엄마가 어떤 검은 생각들을 혼자 삼키고 있었는지 나는 그때 몰랐다. 편지 속 마지막 줄을 읽으며 조용히 알게 됐다. 나도 병실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만 지나가라고 셀 수 없이 되뇌었다. 그렇게 오늘을 건너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엄마의 글은 네 번째로 조금 더 부드러운 진실을 꺼내 놓았다. 넷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삶은 서툰 사람들이 조금씩 배워가며 조금씩 고쳐가며 살아가는 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엄마와 내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나는 엄마가 항상 강하기만을 바랐고 엄마는 내가 항상 잘해주기를 바랐을지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편지에서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엄마 노릇도 처음이었다. 너 역시 너 자신의 삶을 처음 살아보는 중이고 그러니 서툴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 문장을 읽는 동안 방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를 향한 서운함, 나 자신을 향한 실망, 그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서 서툴렀던 사람들이라는 말 아래에서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엄마의 글은 마지막으로 가장 짧고 가장 단단한 바람을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너의 남은 날들 속에 내가 너 자신을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날들이 조금만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 바람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삶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에서 종이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내가 크게 성공하길 바라기보다 그저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딸아, 너는 내 인생의 기쁨이었다. 나는 그 문장 위에 손끝을 가만히 올려두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입에서 나온 건 겨우 이 한마디였다. 엄마,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요. 그 말은 엄마에게 변명을 하려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남겨둔 조용한 조언들을 가슴에 넣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다는 늦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종이 모서리가 다른 장들보다 조금 더 달아 있었다. 마치 엄마가 이 부분을 쓸 때 손가락으로 여러 번 눌러보고 접었다 펴기를 반복한 것처럼 글씨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그 흔적만으로도 이 마지막 장이 엄마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조용히 느껴졌다. 딸아,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햇빛을 바라보고 있다. 첫 문장만으로도 엄마의 마지막 시간이 어디에서 어떤 공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는지 눈앞에 그려졌다. 흰 커튼 너머로 들어오던 빛, 가끔씩 울리던 기계 소리, 환자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던 엄마의 얼굴까지 몸이 약해지는 날들은 내가 잘 모르는 세계였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밥 한 숟갈을 넘기는 것도 일이 되는 날이 있었다. 그래도 내가 웃으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이면 그날은 조금 견딜만 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 엄마가 그 낯선 세계 한가운데서 내 웃음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편지의 글씨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고 있었다. 딸아, 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려웠다.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보다 내가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딜지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조금 무서웠다. 엄마가 평생 거의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 늘 괜찮다만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끝에 가서야 남긴 짧은 고백이었다. 나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두운 밤 천둥 번개가 치던 날 나는 번개 소리에 놀라 부엌으로 뛰어나갔고 그곳에서 컵을 쥔 엄마 손이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아이고 번개 소리가 시끄럽네라며 웃어넘겼지만 사실은 나와 똑같이 그 소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평생 자기 두려움을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웠고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그 두려움을 나에게 조금 내어놓은 것이다. 그래도 무서움보다 고마움이 더 컸다. 너와 같이 살았던 날들이 내게는 늘 빛이었다. 이제는 그 빛을 내 삶 속에 조용히 이어두었으면 한다.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다. 엄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고
내 앞으로의 시간을 걱정하고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점점 힘이 빠지듯 조금 더 작아지고 있었다. 딸아,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만 같이 가야 하나 보다. 그래도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기분은 아니다. 내가 나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겠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문득 엄마의 손길이 떠올랐다. 열이 나던 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던 손. 학교 가기 싫다며 투덜거리던 아침. 식탁에 김을 하나 더 올려주던 손. 괜찮다는 말을 대신해주던 손.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내 곁에 없지만 엄마는 기억 속 손길로라도 계속 내 곁에 있고 싶었던 것 같다. 마지막 문장은 아주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나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두었다. 오래전 엄마가 내 이름을 처음 부르던 순간, 첫걸음을 떼던 날, 졸업식 날 멀리서 손을 흔들던 모습까지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엄마의 인생 전체가 그 한 줄에 조용히 접혀 있는 것 같았다.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 가까이 가져왔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었다. 엄마, 저 잘 살아볼게요. 엄마가 안 보는 줄 알아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볼게요. 그 말은 엄마에게 드리는 약속이자 앞으로의 나에게 건네는 다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 포트에 물을 올리고 엄마가 쓰던 머그잔에 커피를 담았다. 나는 앞마당 현관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밤과 아침이 조용히 자리를 바꾸는 시간. 차가운 공기 사이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순간. 그 속에 엄마의 말들이 천천히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다. 엄마,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또 하루만. 나는 작게 중얼거리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쌉싸래한 맛이 낯설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의 편지가 끝난 자리에서 나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